는 민사 추심 명령이랑 전보 명령 시작할 건데요. 자, 일단 추심이 뭐냐? 자, 추심은 이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제3채권. 그러니까 이제 A, B, C가 있어요. B가 이제 A한테 돈을 빌렸고 B는 C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럴 때 A가 이제 B한테 받을 돈을 C한테서 그냥 바로 요거를 들고 온다. 이거를 추심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집행 전체 구조 일단 먼저 보시면 채권을 압류합니다. 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돼요. 왜냐? 제3채무자가 알아야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채무자는 처분 금지하고 제3채무자도 지급 금지입니다. 자, 집행방법 선택, 압류 이후 채권자는 두 가지 중 선택을 하는데 추심명령, 전보명령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자, 추심명령은 내가 들고 오는 거고 직접 받아오는 거고 전보명령은 자기 채권으로 확정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 채권자가 존재했을 경우 공탁 후 배당을 받습니다. 채권 압류 법적 효과 효력 발생 시점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 발생되고 이제 송달 전의 변제는 유효하고 송달 후는 무효다.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송달 후에 변제했을 때는 부당이득으로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처분 금지효 압류 본질 채무자는 채권 처분 금지고 제3채무자도 지급 금지입니다. 일부 압류는 일부만 압류해도 채권 전체 처분 금지 효과 미쳐요. 왜냐? 만약에 이 정도에서 내가 이 정도만 압류를 했어요. 근데 헷갈리죠. 만약에 금액이면 깔끔할 텐데 뭐 물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부동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는 이거 전부의 처분 금지효 영향을 미칩니다. 이유는 채권은 분할 가능한 객체지만 집행상 전체 통제 구조기 때문이고 추진명령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법적 성질은 이제 채권 이전 안 되고 추진 권능만 부여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전보 명령 자체 같은 경우는 다 끌고 오는 건데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돈 빌려줬는데 추심 명령을 했다. 그러면 C한테 바로 말로 너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전부 명령은 얘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줬고 이렇게 C 요 형태로 되는 거예요. 권리구조 채권 기속은 채무자한테 기속돼 있고 행사 권한은 추심 채권자한테 있고 법적 성질은 집행상 권능하다. 그러니까 전부 명령은 아예 권한 자체를 들고 오는 건데 추심은 권한 자체는 B한테 있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추심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소재기가 가능하지만 대기권은 아니에요. 독립된 재산권이 아니라서 압류를 불가능합니다. 자, 추심권의 한계죠. 처분 불가, 양도 불가, 압류 불가. 추심권 포기 당연히 가능하고 이럴 때 추심권만 소멸하고 채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추심권자의 지위, 이중적 성격, 자기 채권 만족을 위한 권리자고 경합 시 전체 채권자를 위한 집행기관적 지위가 있다. 자, 정보명령. 법적 성질은 이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실질적으로 채권 양도와 유사하고 자, 효과는 채권자가 완전한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는 채권이 상실돼요. 자, 경합시 효력. 압류랑 가압류가 경합됐다. 그러면 전부 명령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경합이 해소되어도 절대 부활하지 않아. 왜냐? 자, 이게 전부 명령이 되면은 지금 이 상태가 됐잖아요. 이 C 거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 압류랑 가압류랑 경합이 된 거예요. A 말고 D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압류를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로 다 들고 오는 건 안 된다. 왜냐? 전부 명령 같은 경우는 B의 채무를 소멸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A가 안 받았는데 소멸시켜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활하지 않고 압류 경합이랑 배당 구조 경합 발생 동일 채권에 대해 여러 압류가 있다. 그러면 추심 명령 특징은 순위는 없고 누구든지 전액 추심 가능. 단
금액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가지고 추심을 받았을 때 이거를 배당해서 나눠 가집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공탁을 해야 되는데 압류가 경합했을 때, 가압류 존재가 있을 때, 배당 요구 존재가 있을 때 공탁해야 된다. 구조는 뭐 추심, 공탁, 배당 요 구조예요. 자, 추심 소송 구조는 당사자 적격, 추심 명령 받은 자만 가능하고 추심 명령이 뭐 무효나 취소다 그러면은 소는 취소됩니다. 왜냐? 애초에 이제 추심 명령 자체를 바탕으로 이제 소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 취소가 되고, 중복제소, 동일 채권에 내 동일 청구가 오면은 별도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공동소송으로 참가시킵니다. 채무자의 관계에 채무자도 소제의가 가능하고 추심 채권자도 당연히 가능해요. 이거는 중복제소가 아니에요. 왜냐? 동일 채권, 동일 청구가 아니라 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제소는 아니다. 기판령은 한 추심 채권자의 판결이 다시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왜냐? 서로 독립된 권리자이기 때문에. 자, 채권 양도와 압류 충돌이 있다. 양도가 먼저고 대항 요건이 있을 때, 그럴 때 압류 무효고, 만약에 채권이 소멸됐다. 그럼 당연히 압류 자체가 무효죠. 핵심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은 집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됐을 때 이제 채권이 소멸됐다 생각을 해서 압류가 무효가 됐고, 채권이 또 이미 소멸됐을 때도 무효다. 사행위 취소 압류. 사행위 취소로 채권이 복귀해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유효되지 않는다. 왜냐? 집행행위 효력은 발령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왜냐? 이게 사행위 취소로 채권이 복귀됐다 해서 기존 압류가 다시 유효화되면은 또 뭔가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행위 효력은 발령 당시 기준입니다. 정보명령이랑 잔립채권 판단 기준은 제3채무자 손달 당시고, 불확실 채권은 확정 금액이 아니고 합리적 예상 금액 기준이다. 자, 기타 중요 포인트는 추심권 압류 가능 여부 불가능. 왜냐?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권은 말 그대로 비톡족을 하고 이제 너 돈 나한테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 자체가 아니에요. 제3채무자 변제 시점은 이제 송달 전엔 유효하고 송달 후는 무효다. 저당권부 채권 압류, 등기부 기입 가능하고 채권자 승낙이 불필요해요. 왜냐? 저당권은 같이 이제 부과돼서 딸려오는 거라고 했죠. 자, 이거 전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추심 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추심 명령이 있으면 압류 채권자는 대의 절차 없이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 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압류 채권자는 소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리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다른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채권이 추심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만약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할 때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아니죠. 자, 이게 아닌 이유가 지금 자, 3번 보면은 이제 추심은 채무 이전이 아니죠. 추심은 이제 채권 이전이 아니에요. 채권 이전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틀렸어요. 추심할 채권을 행사를 게을리할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이거 자체가 틀렸고, 그리고 추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그 다음에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그 추심 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일 것이다. 맞죠? 자, 추심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배당 절차가 실시된다. 맞죠? 왜냐? 지금 보면은 추심 신고하기 전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유 신고랑 공탁하고 배당 절차를 하는 겁니다. 자, 추심권의 재판상 청구 옳지 않은 거. 추심의 소의 원고는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추심 소송에서 추심 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을 인정되는 경우 또는 추심 소송 계속 중에 추심 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 흥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된다. 자, 당연하죠. 지금 보면은 추심 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지금 추심 명령이 취소되었죠. 그럼 당연히 각하해야 되고 압류가 경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 채권자 중 1위는 추심 명령을 얻어 단독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 다른 지금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그와 별개의 소송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중복제소 금지 원칙이 위배되어 부적합하나 자, 지금 기존의 추심 소송에 공동 소송 참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 맞죠? 다음 3번.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중복된 소직이 해당되지 않는다. 자, 지금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압류 채권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한 추심의 소. 자, 둘 다 똑같이 이행이죠. 단지 사람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 소제기라고 볼 수 있지만 보면은 자 중복 소제기를 하려면 자, 동일 채권에 대한 동일 청구예요. 자 보면은 자 지금 채무자의 이행과 채무자 이행하고 이제 압류 채권자는 지금 압류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소죠. 지금 두 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소제기가 아니고요. 자, 이행 소송과 추심 소는 중복 제소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네라고 보이지만 법적인 성질을 봐야 돼요. 지금 추심의 소, 이행의 소 이름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4번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 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 권능과 소송 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결론은 지금 이것만 보면 돼요. 압류, 취소. 그러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요 소리입니다. 이게 국가도 똑같다. 요 소리고 동일한 채권에 대한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 종료일 이전에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죠. 자, 왜냐? 자, 지금 추심은 원래 기판력 자체는 당사자 및 승계인에만 미쳐요. 에게만 미침. 그래서 지금 변론 종결 이전에 뭐 받았던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5번 틀렸고 3번
자, 채권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소정의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되더라도 당연히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당연히 발생된 여지가 없죠. 1번 맞고. 2번 채권 가압류와 채권 압류의 진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생된 정보 명령 무효고 맞죠? 한번 무효로 된 명령은 일단 경합 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이미 제3자에 대해 대항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더라도 그 후에 뭐 취소 소송, 뭐 계약이 취소되어서 원채권자에게 복귀되었다면 일단 아니죠. 일단 무효면 그냥 무효입니다. 다시 신청해야 돼요.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다른 채권자가 제3의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 가압류 명령을 얻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자 지급했죠. 후에 이제 압류 내용이 송달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자 추심채권자가 추심 신고하기 전에 신고 전에 지금 압류 가압류 명령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해 추심 사건에 대한 적법한 배당 요구로도 볼 수 없습니다. 자, 맞고 5번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 명령이 여러 번 발령되어도 그 사이에 순위의 의열은 없고 단지 이제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추심 기간으로서 자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으로 그 추심 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에게 안분하여 변제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같은 채권인데 추심채권이 이렇게 여러 번 발령이 됐어요. 근데 뭐 먼저 발령됐다고 해서 넣어줄게 이게 아니라 자 어차피 이 추심하는 거는 개개인한테 당사자한테 미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채권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만약에 추심 명령이 있고 여기에 압류나 뭐 배당 요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추심 채권자들이 그냥 대신해서 전부 다 이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내 나라에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으면은 이거를 뭐 공탁하든지 뭐 맡기든지 해가지고 뭐 배당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는 거지. 뭐 집행 채권에게 안분하에 변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이 안분하에 변제하면은 이제 집행 채권액은 요만큼인데 이제 받을 사람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불리하기 때문에 안분 변제는 아닙니다. 저는 4번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맞죠? 그 다음에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 채권액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 계약상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죠? 당연히 그 송달된 당시 계약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전부 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합류 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틀린 것 같은데 결론은 합리적 금액으로 하겠다. 합리적 금액으로 판단하겠다. 요 소리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 4번. 채권자는 추심 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본 채권은 소멸 안 하죠. 소멸 안 하고. 만약에 뭐 채권자의 전부 명령, 추심 명령은 얻은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 없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5번.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맞고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압류 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왜냐? 자, 일단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등기와 연결이 되고 지금 압류했죠. 압류를 채무자 승낙을 받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승낙 없이 바로 압류 명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추가로 설명하면은 자, 보면은 자, 지금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했죠. 이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쳐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제 채권자 또는 다른 추심권자에게 집행채권액 안분할 변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돈을 갚았어요. 어차피 그 이후 이 추심권자가 신고를 합니다. 나 이거 압류된 금액 받았다. 그렇게 해서 배당을 맡기는 거라서 이 사람이 이 제3채무자가 다른 추심 채권자의 집행 채권에게 안분해서 변제해서 뭐 나눠주는 건 아니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전부 명령이란 자, 채권 압류 후 집행 채권자에게 피압류 채권을 직접 이전시키는 명령이다. 자,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채권 동일성 유지하고 새로운 채권 아니고 기존 채권이 그대로 이전되는 겁니다. 추심명령과 차이는 뭐 아까 전부터 얘기를 해드렸고 전부명령 효력 발생 시점 이거는 제3채무자 송달시 송달 순간 채권 이전 발생하고 효력 발생하고 확정시는 아니고 소급효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 발생하고 소급효 없다는 소리는 만약에 뭐 이유가 생겨서 전부명령이 취소가 됐어요. 명령 취소가 됐는데 이 이유가 알고 보니 무효인건이었던 거예요. 무효. 그러면 이게 이 전부 명령이 소급해서 다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재신청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확정의 의미, 확정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불가증력 확보다. 이게 뭔 소리냐? 자, 불가증력이 이제 뭐 하자 있는 행위라도 뭐 제기 기간이나 뭐 소송 기간이 지나면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이걸로 다툴 수 없는 거를 말하거든요. 자, 따라서 송달되면 이미 효력 발생하고 확정은 단지 다툼 불가 상태일 뿐이다. 자, 정보명령 유효요건 피전부 채권 존재. 자, 송달 당시에 당연히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없으면 이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보명령 무효가 됩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효다. 압류 경합이 없고 기준은 송달 당시고 압류의 합계가 채권액보다 더 클 때는 경합이 돼요. 하지만 압류의 합계가 채권액보다 작을 때 경합이 아니고 유효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압류의 합계가 요 정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을 채권이 요만해요. 그러면 어차피 전부 명령 모였고 경합되고 만약에 압류 금액이 채권이 요만하고 압류액 합계가 요만해요. 그러면 경합 아니고
이거 전부 명령으로 그냥 다 들고 가라. 인정해주겠다. 요 소리입니다. 압류 경합 여부는 압류의 합계 기준이다. 집행권은 존재. 당연히 집행권은 있어야 발령 가능하고, 왜냐? 채권 자체를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집행권이 소멸했다. 전멸명령 자체는 유지되지만 대신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거 집행권은 없는데 내 거 왜 들고 있냐? 요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래서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부 명령의 효과는 자, 시험 핵심 덩어리입니다. 자, 채권이자 채권이 채무자에서 채권자에게 이동하는 거예요. 동일성 유지하고 제3채무자는 기존 채권자에게 주장했던 거 당연히 그대로 주장 가능하겠죠. 자, 상계나 동시이행 항변. 그래서 우리 앞전에 봤던 상계도 이제 전부 명령 전에 가능했으면 가능하다 요 소리입니다. 변제 효과 없음. 전부 명령은 현실적인 극부가 아니라서 집행채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전부 명령은 변제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변제는 내가 이제 동의랑 급부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명령은 그래 뭐 네가 빌려준 만약에 A가 A, B, C가 있어요. A가 B한테 100원을 빌려줬어요. B가 C한테 100원을 빌려줬어요. B가 A한테 100원으로 갚는 거는 변제고 B가 나 못 갚겠다 이러면 나 C한테 돈 빌려준 거 있으니까 직접 갚아라 요 상태예요. 그래서 A가 이제 C한테 너 100원 이제 갚아야 할 거 B 말고 나한테 갚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변제와 동일하지 않고 동시행 관계 유지 보증금 반환이랑 건물 인도 채권자 반기여도 당연히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겠죠. 전부 명령으로 동시행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전부 명령과 특수쟁점 양도 금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 전부 명령이 가능하고 방지 집행은 사법상 제한해서 우선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할 핵심은 양도 금지 특약은 전부 명령에서 대항 불가다. 장래채권 특정 가능하면 압류 및 전부 가능하고 핵심은 발생 여부가 아니라 특정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발생 예정은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5일 뒤에 들어오는 뭐 월급 뭐 특정 가능하죠. 아니다. 이거 말고 특정 가능성 뭐 건물 이런 것들 일부만 전부되면 채권 분할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부 채권자 부분, 채무자 잠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채권으로 나눕니다. 상계는 제3채무자는 누구와도 상계 가능한데 전부 채권자, 뭐 채무자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되고 비율, 뭐 상계 강제 없습니다. 다음은 무효 및 취소 사유. 전부 명령 무효는 뭐 채권 없거나 송달 당시 압류 경합이 발생됐거나 목적 채권이 없거나 뭐 목적 채권 부존재가 뭐 채권 없음이겠죠. 특징은 처음부터 무효고 사후 회복 불가다. 자, 전부 명령 취소는 항고심에서 발생되고 집행권원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고를 해서 이 집행권원을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피담보 채권 부존재 그리고 회생 절차 뭐 했다. 뭐 이럴 때 취소가 됩니다. 자, 회생 뭐 체납 처분과의 충돌, 개인회생 전부 명령 미확정이고 회생 개시는 항고심 정지가 된다. 회생 폐지했을 때는 다시 재개된다. 요설입니다. 자, 재신청하면은 다시 정지 가능한 거예요. 자, 국세 체납 처분은 확정 전에 체납 압류 발생하면 당연히 전부 명령 취소되겠죠. 전부 명령 이후 문제는 부당이득입니다. 자, 집행채권이 나중에 무효가 됐다. 결과는 전부 채권자가 부당이득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돈 반환하고 아직 안 받은 채권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채권 압류 명령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 대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지금 대항 요건을 갖췄죠. 그 후에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 피압류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죠.
왜냐? 이미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줬으니까.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당연히 무효이므로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맞죠? 압류 금지된 채권에 대한 정보 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돼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송달될 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죠. 그래서 피합류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변제되어 소멸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맞죠? 채권자가 사회 및 취소와 함께 지금 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 효과는 채권자,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회복하죠. 회복합니다. 아니지. 그렇지. 자, 취소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 압류 명령 등 피압류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대항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 양도이 취소되어서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 압류 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사회행위 취소는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요 사회만 미치는 거고 지금 사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만 부담되고 지금 따라서 채권 압류 명령 등 당시에 이때 이미 뭐 대항 효과를 갖추어 양도되어서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자 사행이 취소가 되어도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4번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은 압류 목적 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죠. 5번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보 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 경합으로 인하여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전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 계약상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자, 기준은 계약 당시 송달된 피압류 채권 기준입니다. 송달 당시 기준이고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금전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보 명령이 있을 때에는 피전부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 채무자로부터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 압류 전 피전부 채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로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 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이 이제 나눌 수 없는 그 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 채권자의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피전부 채권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 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다. 왜냐? 일부 채권자의 지분이 뭐 이전되었더라도 나머지 채권자들이 전부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구할 수 있어요. 3번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단계 절차에서 채납 처분으로 인해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된다. 맞죠?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전부 명령은 송달되면 효력 발생, 압류 불가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집행채권을 압류할 경우 이럴 때는 이게 국가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아니었으면 그냥 들고 갔을 겁니다. 맞고 4번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대하여 대항 효과를 갖추었다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피함 채권은 당연히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져서 효력이 없고 수신명령 또한 무효고 당연히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맞죠? 자, 압류된 금전 채권에 대해 전부 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함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효다. 자, 그래서 집행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한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맞죠? 3번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 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비록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 아니죠? 자, 이게 피압류 채권이 아니라 지금 집행채권이죠.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효력에는 당연히 영향이 없죠. 단지 이후에 부당이득으로 해결합니다. 자, 정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자, 지금 정부 명령이 송달될 때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정부 명령 무효이지만 압류 경합 전 정부 명령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확정 전이었다 하더라도 정부 명령의 효력엔 효력이 없고 비정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이게 틀린 이유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그래. 지금 피정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 명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자, 지금 1번이랑 2번 차이가 뭐냐? 1번은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 채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 이거 내놔라고 이제 정부 명령을 걸었는데 소멸 시효가 다 돼서 사라진 거고. 자, 그래도 정부 명령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다 명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피전부 채권이에요. 자, 피전부 채권이랑 집행채권 차이가 뭐냐? 간단히 생각해서 집행채권은
자, 집행할 수 있는 근거예요. 집행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고 집행 근거. 자, 피전부 채권. 피전부 채권은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정보명령 같은 경우는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효력 없음. 없고 집행채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응. 자, 왜냐? 정보명령은 지금 집행채권의 문제가 아니라 피전부 채권의 문제거든요. 정보명령은 피전부 채권을 모두 이전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이 위에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럴 경우 집행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정보명령은 피전부 채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무효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 채권 중 압류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정보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맞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 임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사이에서 동시 이행 관계는 존속함으로 맞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맞죠? 자, 전부가 되더라도 어차피 채무가 그냥 A, B, C가 있는데 C에서 A로 갈 뿐이에요. B가 아니라. 똑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도 이렇게 똑같이 판단되는 거고요. 정보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한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무효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야 되고 추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해야 된다. 그 후 정보명령이 확정된 후 집행권의상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맞죠? 4번 정보명령 개인회생 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정보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정보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정보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에 대한 재판을 정지해야 된다. 그리고 자 개인회생 절차가 이제 끝나거나 이제 뭐 파산 관제인이 이제 나오면은 받아서 가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 회생재단은 보호가 필요해요. 그리고 집행과 회생 충돌을 방지를 위해서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압류 및 정보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 채무자가 신청하였던 지금 개인회생 절차가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항고심을 진행하여 그 항고를 기각해야 하고 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자, 지금 회생 절차 할 때는 정지를 시키는데 지금 폐지되었을 때 항고심을 진행하여 그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자, 그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가 다시 개었을 때는 다시 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 폐지되었다면 다시 진행하고, 자, 재신청, 새롭게 신청했죠. 다시 개시되었으면은 정지한다는 소리입니다.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3번.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항고인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고심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즉시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취소한다. 자, 지금 보면은 항고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었죠. 근데 판결을 가집행 선고를 취소했죠. 이걸 제출했어요. 그럼 당연히 즉시 항고를 받아들여서 취소하겠죠. 라는 소리고. 4번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때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야 확정 판결 정본이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 계류 중에 제출된 경우에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취소해야 된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피담보 채권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5번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경합이 있으면 당연히 전부 명령 무효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맞죠? 5번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당사자 사이에 옳지 않은 것.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당연히 이전될 수 있고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 채권자가 이거는 영향이 없다. 맞죠? 왜냐? 자, 전부 명령 그냥 똑같이 들고 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히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전부 명령이 채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그각 채권 압류 명령의 금액을 본다. 비압류 채권액을 초과한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다. 맞죠? 채권자가 약속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약속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소급하여 피전부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나 이는 집행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가름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죠. 집행채권인 약속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소멸돼요. 소멸한다. 왜냐? 자, 지금 B, C 이렇게 상태인데 이거를 아예 들고 갔죠. 그러면 요 관계는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A, C 요 관계로 다시 재탕생시키는 거예요. 자, 4번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될 때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의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해서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기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 채권자 또는 압류 채무자 중 누구나 지정하여서 상기하거나 대항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 채권자는 압류 채무자에게 잔존한 채권의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 채권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A, B, C가 있는데 50만 원이고 B는 C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전부 명령을 했는데 C 같은 경우는 뭐 얘한테 줘도 되고 얘한테 줘도 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뭐 분할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한다는 의의를 할 수 없다. 무슨 소리냐? 어차피 얘한테 주든 얘한테 주든 나중에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예요. 상계할 겁니다. 자, 전부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송달 뭐 전에 압류되거나 이러면은 효력이 없죠.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자, 위에 보면은 자, 확정은 이제 이걸로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명령. 자, 송달 순간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제 뭐 상계라든지 아니면 뭐 피압류 채권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이제 대항할 수가 있는데 전부 명령 확정되면은 이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요 소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